백약이 무효라. 이 나라 결국 망한다. 무슨 말일까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연일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감춰진 지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지방정부 부채요. 40조 위안입니다. 40조 위안. 아이고 엄청나죠. 예, 2023년 기준이에요. 그것도요. 2024년이 되면 아마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40조 위안이라는 게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7,714조 원이나 됩니다. 7,714조 원. 장난 아닌 숫자잖아요. 그죠? 예. 2018년에 18조 위안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122.2%가 늘었습니다. 22조 위안. 근데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이게 다냐? 이게 다가 아닙니다. LGFV라는 게 있습니다. LGFV. 이게 지방정부 금융기구거든요. 여기에 부채가 2023년에 66조예요. 그러면 40조에다가 66조면 106조 위안인가요? 106조 위안? 와, 말이 106조 위안이지. 여러분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게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정부 금융기구에서는요 35조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6조 위안. 5년 사이에 8.6%가 늘었습니다. 31조 위안. 그런데 106조 위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06조 위안.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진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66조하고 40조.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경 433조 원인데 장난 아닌 돈이잖아요. 이 부채에 결국은 더미가 돼서 중국이 깔려 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근데 부채가 뭐 106조 위안이니까 지금 푼다고 하는 게 결국 말입니다. 경기부양책 1탄에 1조 3천억 위안. 경기부양책 2탄은 2천억 위안. 그리고 경기부양책 3탄은 10조 위안입니다. 106조 위안을 생각을 하면 택도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뭐 중국은 부채로 성장한 나라인데 지금 지방정부가 줄줄이 망하게 생겼으니 거기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겠네. 아무리 말입니다. 지금 10조 위안씩 뿌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채 더미에서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그런 지표도 있습니다. 그런 지표도. 그 지표가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여러분 10년물 국채금리 보세요. 2024년 11월 15일 경우에요. 2.09%입니다. 보시다시피 역대 최저는 아닙니다. 2024년 9월 18일에 2.038이 있어서 이때가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나 역대 최저는 아니지만 역대 최저와 버금갑니다. 2024년 10월 18일에 2.080 그리고 11월 5일에 2.090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아니 부채하고 국채금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의 부자들이든 아니면 중국의 투자자들은요. 중국 국내 투자자들 말합니다. 중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예요. 안전자산이 채권이잖아요. 그만이면 채권 아니면 미국 중국 같은 경우 달러도 안전자산에 해당되거든요. 우리도 뭐 안전자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이렇게 많이 산다. 이 말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죠?
아니 정부가 돈을 엄청 푼다고 하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나는 채권 사겠다. 채권 사겠다. 정부가 돈 풀면 채권 국채가 계속 발행이 될 텐데 채권 사겠다예요. 채권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면 국채 금리는 떨어집니다. 아니 뭐 수요가 많은데 굳이 금리 올려줄 필요 없잖아요. 수요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이 되니까 액면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다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자들은 중국 경제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푼다고 하니까 지난 10월 8일에 3,489.78까지 올라갔다가 10월 17일에는요 3,169.38까지 떨어졌거든요. 다시 11월 7일에는 3,470.66까지 갔다가 다시 11월 15일에는 3,330.73까지 떨어집니다. 출렁거리죠. 출렁거린다는 건 불안하다는 뜻이잖아요. 불안하다는 뜻은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위기감이 없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10월에 마이너스 5.9%예요. 신규 주택 가격 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어렵다거든요. 부동산 시장은요 사실상 지방정부를 먹여 살리는 쉽게 말하면 자금의 원천입니다. 지방정부의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 신규주택 가격지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아직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중국 정부는 걱정할 것 없어. 이제 떨어지는 폭이 좀 줄어들었잖아. 0.5 지난 8월에 5.3% 떨어지던 것이 9월에는 마이너스 5.8%다. 10월에 마이너스 5.9% 아니야. 떨어지고 있네. 떨어지는 폭도 줄어들고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절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미중 충돌은 또 어떡하고요. 이거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미중 충돌은 중국한테 모든 제품에 60% 이상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 중국산 전기차에게는 100% 아니면 200% 관세를 매기겠다. 이것도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을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중국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을 휘저을 일은 더더욱 없을 것 같아요. 전기차는 폭탄이나 다름없거든요. 그게 터지면요. 난리 나겠죠.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쌩쌩 달릴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지금 내수가 어렵다는 조짐이 보이는 데다가 중국과 미국의 충돌, 미국과 중국의 전쟁, 이 무역 전쟁, 첨단 기술 전쟁 이것이 중국을 더 뼈아프게 만들 겁니다. 내년에 중국 성장률이 4.1%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2% 이하로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 이하. 중국이 2%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최악의 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여기저기 이미 곡소리가 나고 있지만 더 큰 곡소리도 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경제활동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